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월 10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위원회에 의하여 지금 실형을 살았던 사람 또한 아직까지 살고 있는 많은 재소자들에 대하여 가명을 선언하였습니다. 트루ଥ 소셜을 통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천명하여 왔던 이 사면에 대하여 오늘 팍스뉴스에서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는 거기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였듯이 그의 라인은 바로 폭력이 있었던 사람과 폭력이 없이 평화적인 시위만 하였던 사람 간의 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였으나 메릭 갈랜드 법무부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은 즉시 사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16위원회에 의하여 많은 희생을 당했던 애국자들이 사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번에 팰리세이드 산불이라고 알려진 LA 산불이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1차 보도하여드렸던 여러가지 행정적인 미스와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PCH7이라고 하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도 1번이 바로 산타모니카를 끼고 쭉 말리부로 이어져서 산타바바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완전 해안가에 집들이 늘어서져 있고 오른쪽은 계곡과 일반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왼쪽을 우리가 보통 보는 방갈로 존이라고 하여 집의 기초가 거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이 나면 보통 불이 난 데서 내륙으로 바람이 불어 전소를 시키는 것이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불은 이상하게도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타들어간 것이 아니고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탄 현상도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해안에서 산으로 분 것이 아니고 해안을 따라 불었다는 이상한 기후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늘은 게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은 12일은 오늘 당시 약 24,000명이 주민 소환을 사인을 하였고 캐런 베스의 경우에는 벌써 11만 명이 돌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아마도 물러날 것이 자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게빈 뉴섬은 참 일전에도 한번 주민 소환을 당했죠. 그러나 민주당 메가도너들의 덕택으로 돈으로 발라서 결국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웨들 찬넬이 또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웨들 찬넬이 어떤 자네 더미 위에 타다 남은 어떤 물건입니다라고 방영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시체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람 시체를 보여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발견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변명이라는 변명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은 불탄 더미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그 밑에 바로 사람 뼈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웨들 찬넬은 지금 기소가 되어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빙어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2012년 이후로 빙어가 그 하천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수의 염도가 달라짐으로 빙어가 딴 데로 서식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환경론자들은 마치 댐에서 물이 서던 캘리포니아로 내보냄으로써 수량이 적어져서 빙어가 살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 2012년 12마리, 2015년도 9마리 이후로는 빙어가 아직까지 한 마리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빙어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집만 여러 수만 채를 태우고 오늘까지 재산 손실이 약 568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 손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인슈런스 회사들이 도산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소방청이 요번에 완전히 재앙으로 치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정이 엉뚱한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7개의 목표물을 설정하였으나 맨 처음만 화재 진압과 공공 위급 상황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다양성, 세 번째는 포용성 등등 깨시민 정책을 줄줄이 이어갔습니다. 크리스티나 소방국장이 취임을 하자 다양성 부를 신설하여 거기에 자기와 비슷한 월급을 주고 또 한 사람을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크롤리 소방서장은 약 44만 불의 연봉을 받고 있고
크리스티나 케프너 부서장은 26만 5천 불의 연봉을 받고 있고, 최초로 레스비언 평등부서 국장으로 취임한 크리스틴 랄스는 39만 9천 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전직자들에 비하여 약 50%를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캐런 베스가 소방청의 예산을 줄였으나 소방청 자체에서는 자기들 밖으로서는 더욱더 불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명 다 레스비안이고 LGBTQ 지원자이기도 하고 DEI 신봉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앨런 머스크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DEI 형평, 포용, 다양성은 죽음을 의미합니다고 의미 있는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형평과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그럴듯한 낱말의 속아 그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유의에 대중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번 산불 사태로 보듯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에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소방관들이 LAX에 도착을 하여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 또 10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지금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장비, 인원 등을 동원하여 지금 캘리포니아로 들어오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 소방청의 재원과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나 LAFDA에서는 그것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 와중에 누구 지원은 계려서 받고 누구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소방청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의료지원팀을 파송해달라고 제안군인의 공식 사안이 왔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아직까지 전대미문으로 의료지원팀이 나간 적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오킵 미디어에서는 알 권리를 사용하여 공문을 보낸 보건복지부에 그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때까지 있지도 않았던 의료지원팀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요구하였는지 미스터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진 계란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8%가 올랐는데 앞으로도 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조 바이든이 오프쇼어 드릴링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우리가 넣는 가스값도 올라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오프쇼어 드릴링 금지법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왜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가 했더니 그게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면 분명히 해외 시추 금지법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으면 해외 시추가 아니고 국내 시추가 되기 때문에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한 것이 오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머리가 아주 천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아일랜드를 사는 방법이 아주 신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 6만 명의 그린 아일랜드 주민들에게 각각 100만 불씩만 줘도 그린랜드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표를 사서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돈으로 그린랜드는 덴마크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면 독립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하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고 신박한 방법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카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린랜드가 먼저 쉽게 미국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51번째가 될지 누가 52번째가 될지 각축을 다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린랜드를 사는 돈은 우크라이나 전비의 3분의 1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근 2천억 가까이가 지금 지불이 되었는데 그게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그린랜드를 산다고 하면 미국은 그만큼 이점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